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변희재 대표의 재판이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희재 대표가 불참하겠다고 폭탄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불참 이유를 보니까 살인자들의 태블릿 조작 관련 거짓 날조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내일 선고 공판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살인자들의 태블릿 조작 관련 거짓 날조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 선고 직전 오히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고 공판인 법정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9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겁니다. 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종적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 엄철, 윤어묵, 송중호 판사가 여는 선고기일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신 9시 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엄철, 윤어묵, 송중호 등 살인자 판사들의 날조 판결문을 받을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는 대법원에다가 이 재판부 교체와 징계를 요청해 놓았다는 겁니다. 재판부 교체와 징계를 요청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26년을 함께 한 동지가 태블릿에 대한 모든 조작 증거, 증인을 기각하고 철회한 재판부에 항거하며 죽음을 택했는데 황 의원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저들 살인자 판사들이 내놓을 조작 날조 판결문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변희재 대표는 황 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판부의 부당한 재판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 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죽게 된 것이 재판부의 부당한 재판 때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오히려 황 의원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그러한 살인자 판사들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또한 12월 7일 첫 달 출산이 예정되어 있고 황 의원 추모 사업회와 1월 초에는 일본의 니시오카 스토무 레이타쿠테 교수, 미국의 마크렘 자이어 하버드대 교수 등과 한미일 공동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판결문에 도주의 우려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첫 달 출산이 12월 7일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초에는 일본의 니시오카 스토무 레이타쿠대 교수 그리고 미국의 마크렘 자이어 하버드대 교수 등과 한미일 공동 추모식, 그러니까 황 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공동 추모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것들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도망가지 않을 것인데 판결문에 도주 우려 이런 말을 써서 그야말로 구속시키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변 대표는 태블릿 조작은 모든 증거가 다 확인되었고 태블릿 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장시호의 모든 거짓말을 인정하여 이제부터는 최서원이 태블릿 조작 주범들에 대한 소송을 걸고 변희재 자신은 장시호, 김한수, 이기철 등의 자백을 받아 12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무슨 도주의 우려인가 라면서 단지 살인자 판사들 앞에서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들이 떠들 조작 날조 판결문을 듣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만약 살인자 판사들이 억지 구속을 시킨다면 그것은 태블릿 조작범들로부터 자백을 받는 최종 마무리 작업을 방해하는 공작이라 규정하고
즉각 보석 석방을 신청할 것이며 공수처에 태블릿적 범죄와 유착된 판사들을 즉각 구속시키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오영국 태블릿 진실규명위원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최서원 씨의 장녀 정유라, 그리고 신혜한수 대표 신혜식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변희재가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일단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괘씸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변희재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황희연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하여 이것이 재판부가 모든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그리고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항거하는 의미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때문에 오히려 이 재판부가 황의연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의연 죽음에 그렇게 책임이 있는 판사들이 읽고 있는 판결문을 자신이 듣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선고 공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9시 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지금 재판부의 부당한 재판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이 재판부의 교체와 그리고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은 지금 정유라 등과 함께 지금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사람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태블릿 PC의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하나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자신이 그야말로 무죄임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최서원 씨나 정유라 씨의 억울함을 풀고 나아가서 아마 이제 박근혜 둔의 억울함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선고 공판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법원을 어떻게 보면은 능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히려 구속을 앞당길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해 주려 가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때릴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모두 무릅쓰고 선고 공판에 나가지 아니하고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어떤 행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변희재 대표는 아마 황의연 전 대표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는 그 재판부에서 선고 공판을 받지는 않겠다. 물론 이제 이번에 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법원 앞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변희재가 안 나온 상태에서도 판결문을 선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 변희재는 이제 구속을 면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희재가 얘기하는 건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구속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우려가 없으니까 지금 뭐 딸이 태어나니까 12월 7일 날 그리고 또 1월 달에는 공동 뭐 또 지금 추모 사업 일본하고 또 미국 교수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쨌든 실형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법정 구속을 면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보입니다. 어쨌든 변희재 대표가 지금 진실투쟁, 태블릿 진실투쟁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동훈이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정말 변희재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잔인무도한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모든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자, 강시영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